괴물과 싸우는 자는 괴물과 싸우는 동안 자신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너가 심연을 바라보면 심연 또한 너를 바라볼 것이다. 이것은 니체의 선악의 피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또한 오늘 제가 찾아갈 사람의 좌우명이기도 하죠. 여러분들께서도 고대하셨던 그분, 드디어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분을. 네, 저는 지금 1978년 1월 말 버지니아주에 있는 컨티코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날 사람은 바로 로버트 레슬러입니다. 레슬러님, 어디 가시려고 하시나요? 지금 짐을 싸고 계시네요. 혹시 쫓겨나셨나요? 방패 이런 거? 그건 아니고요. 오슬록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로 강의하러 갑니다. 역시 또 이 교수님 같은 또 그 포스, 예, 그런 게 느껴지는데 최근에 프로파일링을 하셨던 그 사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FBI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행동과학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마 경찰에서 그쪽으로 연락을 줬을 테죠.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올해 1월에 세크라멘토에서 트럭 운전수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 임신한 아내의 시체를 목격을 한 거죠. 굉장히 잔혹한 그런 현장이었는데 시체 옆에 요구르트 용기가 놓여 있었어요. 피를 마신 거라고 봐야겠죠. 사체 일부 조각은 아예 찾을 수 없다고도 하고 무엇보다 살해 동기가 뚜렷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비로 범인을 추정해서 보내줬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다. 잠깐만요. 조또 맞대 왜 이러민 제가 먼저 추정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네. 잔혹한 현장이라는 이거는 분명히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범행 대상을 선정하는 범죄자가 아닌 비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범인이 흡혈을 했다, 뱀파이어리즘이다라는 점에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좀 너무 보편적인 얘기를 한 것 같으니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몇 가지만 더 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인일 것이고 25에서 27, 네. 야위고 영양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 것이고 네. 사는 집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정리되어 있지 않았을 것, 현재도 그럴 것이고, 네. 그리고 집에 범행 증거가 남아있을 것, 정신병 병력이 있고 불법 약물을 복용해서 조사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 남자든 여자든 다른 사람과 잘 사귀지 못해서 혼자 살고 있을 것이고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서 보낼 것이고 직업은 없겠죠. 아마 극빈자 지원비를 받고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경제 상태는 안 좋을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면 부모님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낮아요. 군대는 당연히 간 적 없고 고등학교 중퇴 혹은 대학교 중퇴까지 봐줄 수 있을 정도의 학력. 한두 가지 편집증 증세가 보이기도 하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잘 들어봤는데 이거는 다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왜냐면 제가 딱 두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는 이 범인이랑 애초에 아셨던 사이인 거야. 그래서 돈을 준 거지. 그게 아니면 약간 신기가 딱 온 거예요. 일부러 범행을 저지르게 사주를 해서 네. 그 범인을 나의 풀어야겠다. 그거를 그렇군요. 줬다. 혹시 오슬로스님 어디에 거주하고 계실 거죠? 아니에요. 보내시려고 하시나요? 누구 보내시려고? 네,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너무 상세해서 정말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요? 아직 네. 끝이 아닌데? 진짜요? 그리고 제가 추정한 내용이 있었어요. 아까까지는 제가 완벽하게 이거는 예측한 내용이고 네. 지금부터 내용이 추정이에요. 자동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까 것도 이제 추정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제가 자동차에 대한 내용을 추정해서 보냈는데 범인이 만약 차를 소유했다면 고물차. 차는 굉장히 쓰레기로 어지럽혀져 있을 것입니다. 뭐 패스트푸드 포장지 같은 그런 쓰레기가 가장 주류를 이루겠죠. 아무래도 뭐 영양 상태 좋지 않고 한 이유가 스스로 음식을 해먹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희생자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 왜 그러냐면 범인이 심신이 굉장히 혼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범행 현장 주변을 가끔 오가는 사람이었을 거고, 그리고 좀 더 예측을 해보자면 정신병원을 나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딱 듣다 보니까 이게 그냥 키워드만 딱
찝어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짜 무슨 아까 말했던 그런 거 같아요. 뭐 신기가 왔다거나.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어느 몇몇 가지는 설명을 해주시는 그 구조를 보니까 로직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좀 딱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설득적인 느낌이 나는데 아까 어디서 지내냐고 물어봐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꼬리를 아니 정말로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신기하다 못해 황당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제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잠깐 그 높으신 분을 몰라보고 그리고 근데 네. 추가 범행에 대한 이야기가 몇 시간 전에 연락으로 통해서 받았어요. 추가 범행이요? 그러니까 이미 범행이 일어난 거죠? 네, 이전 사건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사건이 또 일어났는데 아까 트럭 운전수의 그 아내 이번에는 아예 한 가족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22구경 총으로 살해되긴 했는데 그중에 여성 사체는 특히 심하게 훼손을 했다고 그래요. 범인은 피해자 외건을 타고 도주를 했는데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이 되기도 했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놓친 게 없는지, 추가할 건 없는지. 오솔록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솔록생이요? 오솔록수님이죠. 네. 네. 학생이라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요. 오솔록수 학생이라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포텐셜, 포텐을 한번 터뜨려 보겠습니다. 네, 그럼 뭐 발표해 보시죠. 처음에는 이 차량을 타고 지나가면서 한 총격 이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침입 후 살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방식의 표본이 적기는 한데 방식 자체로만 보면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환상을 실현하려 하는 흔적이 보인다. 좀 이런 느낌 볼 수 있고 행동만으로 판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고하는 방식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비조직적 범죄자로 그 살인자의 유형을 규정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더 나가면 미혼이고 혼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집 자체는 부모님이 얻어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일 수 있고 그럼 차는 과연 본인의 것이겠냐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얘기할 때도 나왔지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거나 직업을 가지기 힘든 남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분명 정신적인 그런 문제와 연결을 지으면 물론 이건 조금 멀리 나간 추정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까지 한번 제 실력을 보여드렸습니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진짜. 85점 정도 줄 수 있겠네요. 아싸. 빗불입니다. 네, 80. 빗불이요? 아니 별로다. 네, 빗불에서 A제로 그 정도. 그것도 굉장히 놀랍네요. 네, 굉장히 뛰어난 추리를 했고 거기서 방금 오솔록수님이 한 얘기랑 비슷하긴 하지만 미혼이고 혼자 살고 있을 거라는 추정은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프로파일링을 해보자면 범인의 집이 외건이 버려진 곳. 아까 가족들 살해하고 차를 버렸잖아요. 그 외건이 버려진 곳에서 1km 내외. 굉장히 멀지 않은 곳일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아까 방금 오설록스님이 좀 멀리 나갔다고 추정을 했지만 저는 더 강력한 추정을 해보자면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성적 흥분을 즐기기 위해서 주변 지역에서 여성 속옷을 훔쳤을 것이다. 약간 이런 유형의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지금 그렇게 수업에 잘 나오지 않던 학생이 상당히 좋은 발표를 했는 걸 보고 교수로서 복잡한 심정입니다. 점수를 까고 싶은데 좀 잘한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좀 약간 불편한 마음이 좀 있고요. 그래서 좀 하나 덧붙여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뵙는 걸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향후에도 뵐 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많이 귀찮게 해드릴 것 같아요. 아니면 오솔록스님 같은 사람들이야 만나는 거 저는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살짝 뜸들이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런 수집을 아직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할 예정이에요. 이상자들. 이상자들이요? 잠깐, 수집하신다길래, 잠깐 무슨 생각이 떠오르긴 했는데, 저만의 착각이겠죠? 네, 그럼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는 학자니까요. 저는 스스로를 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빨리 가봐야겠네요, 이제. 두 번째 가족이 살해당한 현장을 본 보안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28년 일하는 동안 보아온 것 중 가장 끔찍하고 엽기적인 살인사건이다. 이 사건은 상당히 많은 인력이 동원이 됩니다. 로버트 레슬러의 프로파일링을 기준으로 탐문이 시작됐죠.
70명 정도의 경찰관이 동원되었다고 하는데 그 결정적인 제보를 받고 범인 리처드 트렌턴 체이스가 검거가 됩니다. 제보자는 체이스의 10년 전 고등학교 동창이었다는 거죠. 헝클어진 머리뿐만 아니라 그의 시체 같은 모습에 많이 놀랐다고 하는데 그 창백하고 말랐고 결정적으로 피가 묻어있는 옷을 입고 그 입 주변에는 노란 부스럼 딱지가 나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체이스 집을 찾아갔는데 물론 저도 같이 갔어요. 예, 잠깐 몰래 살짝 껴서 봤거든요. 외건이 버려진 곳에서 한 블록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22구경 리볼버였고 희생자의 지갑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 이건 아마도 기념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근처에 그의 차가 10년이 훨씬 넘은 차였어요. 낡은 차. 차 안에는 헌신문, 옷가지, 맥주캔, 우유곽 등이 매우 어지럽혀져 있었고 30cm의 푸주간용 칼과 피범벅이 된 구두도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30cm의 푸주간용, 저는 이거 보니까 잭더리퍼가 좀 생각이 나네요. 방 안에는 요리용 믹서, 그리고 피 묻은 더러운 옷까지도 있고 첫 살인 사건에 대한 기사 신문, 아마도 이런 거에 대한 환상 가지고 있던 게 아닐까요? 냉장고에는 이건 넘어가죠. 달력에는 오늘이라고 동그라미 쳐져 있었던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존에 살인을 저질렀었던 날에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의 달력에 43개 또는 44개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예정일의 느낌이 나죠. 이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로버트 레슬러의 프로파일링은 상당히 결정적이었습니다. 몹시 정확했죠.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철철 교수님께 돌아가 잠깐만요. 로버트 레슬러를 만나는데 그냥 가긴 조금 아쉽네요. 한번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존경하옵는 레슬러 선생님, 이번에 이 사건에서 거의 범인을 잡으신 것이나 다름없던데 프로파일링이 정말 대단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범인이 그래도 일찍 잡혀서 그나마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빗볼 오슬록수님. 그런데 이 프로파일링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프로파일링은 절대 범인을 잡는 게 아니죠. 그건 경찰관의 몫이고 프로파일링은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경찰관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분들의 노력을 줄여서 최대한 빨리 범인을 검거할 수 있고 그 노력으로 더 많은 범죄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데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을 추적하기 위한 공간을 좁히는 데 저는 기여했을 뿐이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래도 체포에 큰 도움을 주셨으니까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렇죠. 네.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이스를 체포한 사람은 제가 아니었죠. 저는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 즉 이런 살인범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되게 교수님 같네요. 교수님 수업 진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그들은 괴물이다. 네. 하지만 괴물이라고 취해버리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이 그들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우리도 매우 치밀하고 교활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특성과 태도를 또 편견 없이 효과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냉정하게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를 해야 되죠.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그들의 사고방식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꼭 명심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정말 고급진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살짝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정말 고급적인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조금 가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같은 느낌이 정말 많이 나지만 난 다른 교수님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수님 너무 진중한 것 같아서. 네. 그럼 이제 저는 다시 철철 교수님한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엑스파일에서 다루었던 리처드 체이스 사건이었어요. 흡혈귀 살인 사건으로 기억을 하실 텐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실은 철철 교주님의 프로파일링 내용을 조금 살짝 수정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팬분들께서는 이미 아실 그런 내용이죠. 네, 소장님, 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나 몰랐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군요. 방금. 깜짝 놀라셨죠? 네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소장님의 그런 어마어마하네요. 이런 탁견. 정말 탁견은 탁한 견해인가요? 미안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소장님 보고 프로파일링 하지 말아라. 네, 머리를 네. 비우고 와라. 이제 그런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가 금요일 밤에 날을 새요. 맞아요. 네, 토요일 날 아침에 저희가 녹음을 보통 하는데 항상 제가 왔을 때는 소장님께서 이제 막 내려오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밤에 항상 이거를 하기 머리를 비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제가 술을 드십니까? 그렇죠. 네. 술로 채우죠. 그런데 진짜 이 로버트 레슬러의 등장은 상당히 인상적이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하셨던 대목이었겠죠. 음. 왜냐면 엑스파일을 들으시면서 썰님이나 소장님이 가장 많이 언급하셨던 그 존재가 바로 그러니까 연쇄살인범들을 제외하고 제가 많이 언급했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썰이 언급을 많이 하니까 네. 좀 따라간 썰이 그러니까 말을 해보다 보면 게스트 썰은 좀 로버트 레슬러에 대해서는 약간 경외감이 있다라고 느껴져요. 존 더글라스에 대해서는 흥미가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되게 둘 다 좋은 표현 같긴 한데 네, 되게 조금 약간 다르죠. 묘하네요 느낌이. 조금 경외감, 다르죠. 그러니까 존경을 한다. 한 사람 흥미가 있다. 뭐 이런 존재가 다 있지. 얘도 이상 존재? 굳이 구분하자면 네. 게스트 썰은 약간 로버트 레슬러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 같아요. 좀 더 학자적이고 좀 생긴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안경 쓰고 있는. 그럼 로버트 그 레슬러도 여자를 밝혔으려나? 네, 농담입니다. 네, 혹시나 이제 게스트 썰이나 이런 사람들을 누가 갑자기 누구 얘기하는 거야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범죄를 쫓는 능력자들만 그렇죠. 들으시거나 보시는 분들이 있을 네.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연쇄살인 엑스파일이라는 연쇄살인범들에 대한 방송의 스피노프 방송이에요. 네. 이미 아시는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그래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술록수님이 정말 열심히 영상을 만드세요. 정말 뭐 PT로 영상을 만드는데 그럼요. PT 한 거의 신석기 시대 그 간석기로 음. 거의 수준급의 막 갑옷, 칼 이런 거 만드는 수준입니다, 진짜. 파워포인트로 영상 만드는 사람은 진짜. 그럼요.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잠깐 깨알 같은 거 홍보를 했었고요. 네. 그만큼 우리가 많이 다뤘던 사람이 로버트 레슬러인데 맞아요. 오프닝이 저는 굉장히 이 오프닝을 쓰면서 이 오프닝을 쓰는 건 되게 쉬웠어요. 로버트 레슬러를 다루면 꼭 이 오프닝을 써야지 생각했었거든요. 오프닝이 뭐였죠? 잠시만요. 아 맞아. 이 니체의 이 말. 맞아, 니체의 맞아. 말이죠. 네. 여기서는 이제 뭐 괴물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랬는데 저는 시면이라는 맞아요, 표현을 시면. 정말 또 좋아요. 많이 쓰거든요. 여기서는 괴물과 싸우는 자는 괴물과 싸우는 동안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시면을 네가 들여다보면 시면도 너를 들여다볼 것이다. 뭐 이런 표현. 이거는 너무 철학적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을 바꿨어요. 오프닝에서는. 근데 로버트 레슬러가 이 말을 했던 이유는 항상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편으로 그런 사람한테 동화되기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사고를 해야 되니까. 네. 물론 저나 오슬록수님이 감히 로버트 레슬러와 비유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우리도 엑스파일이나 범죄를 쫓는 능력자들을 계속 다루면서 범죄자들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 계속 그 사람 입장이 돼야 되고 그래서 유튜브에 댓글 같은 거 보면 범죄자 입장에서 잘 생각하시네요. 이런 말이 한편으로는 좀 좋은 말 같기도 하고 나쁜 말 같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죠.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다 보면 내가 닮아가기도 하고 좀 많은 뭐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인용됐잖아요. 그렇죠. 화이 영화 화이에서도 나왔고 화이, 웹툰에서도 막 이거랑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꼭 쓰고 싶었고 그 말을 또 멋있게 연기해준 오슬록수님에게 또 감탄을 또 안 할 수 없네요.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긴 한데 네네. 이제 저희가 방금 이 부분을 한 부분이랑 사실 오프너를 한 부분이랑은 한 몇 시간의 텀이 있죠. 아, 네네. 중간에 그래서, 좀 장비 오류가 네, 있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렇군요. 저도 잘 안 나. 그냥 대충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네. 그래서 사실 실제로 근데 참 그게 무서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속안을 들여다보고 특히 우리랑 다르다 그래야 되나요? 네네. 다른 건 뭐 사실이니까 뭐 틀리다는 표현보다는 다른 네. 우리랑 다른 사고 방식을 가졌고 다른 환상과 결과물을 냈었던 이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고 이 사람들을 분석하고 짧게 쪼개 나간다는 과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 같은데 참 웃긴 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 진흙 속에 몸을 담그고 있는데 내가 진흙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사람이 진흙 속에 담근다고 진흙이 되진 않겠지만 뭔가 나랑 비슷하게 생긴 슬라임 같은 존재가 진흙 속에 있으면 진흙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질뻑이? 난 뭐 뭔가 그 슬라임 이름 같긴 하네요. 네. 그렇죠. 거기 동화될 것도 그렇고
이 흰색 옷이 이제 검은색 잉크 속에 들어간다. 약간 그런 표현이 좀 더 나왔으려나요? 그렇죠. 근데 다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네. 다 청취자들은 척하면 척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럼요. 네, 저희가 대충 말해도 다 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이미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 레슬러가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는 책 하나를 집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유명한 책들이 많아요. 레슬러가 쓴 책. 저는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범죄를 쫓는 능력자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스피노프 방송을 생각해낼 수 있었던 최초의 시도가 에드캠퍼로 연기를 했었거든요. 네. 24화인가에서 네네네네. 엑스파일 24화에서 거기서 그게 아마 로버트 레슬러였을 거예요. 로버트 레슬러 갇힌 서로 같이 갇힌. 그렇죠. 네. 로버트 레슬러와 에드캠퍼가 만나는. 그러니까 그런 에드캠퍼는 굉장히 유명한 연쇄살인마잖아요. 맞아요. 거구의 연쇄. 그렇죠. 그게 나온 책이 그 책 제목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그거 살인자들과의 인터뷰. 살인자들과 인터뷰. 네, 영어식으로는 Whoever Fight Monster. 그렇군요. 그럼요. F 발음인데 뭔가 P 발음 같기도 했지만. 아니. 그래요? 그거는 기분 탓일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요. 그렇군요. 네. 그거 로버트 레슬러의 어떻게 보면 대표작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한 구절을 가지고 구성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상상력을 또 자극해줬고. 그러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로버트 레슬러한테 굉장히 감사한 거죠. 이런 것도. 그래서 로버트 레슬러는 좀 더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 다뤘던 피어스 브룩스와의 그 접점에서도 또 로버트 레슬러의 이 사람이 또 스타일이 나오고. 제가 피어스 브룩스 영상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지는 약간 지금 애매한데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아마 그때쯤에 피어스 브룩스가 상당히 노년의 신사가 됐을 거다. 예. 약간 그런 느낌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레슬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내용 자체가 그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정리된 내용을 로버트 레슬러에게 넘겨주면서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진이 있어서 아마 이번 영상을 확인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그런 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도 필요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피어스 브룩스가 굉장히 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왠지 한국 영화로 치면 안성기 같은 느낌이잖아요. 안성기가 연기할 법한 캐릭터잖아요. 그 노년의 모습은. 그렇죠. 아무튼 그건 또 다시 저희가 로버트 레슬러 뭐 3편 정도에서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로 다음 시기에 또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또 유명한 사람이 또 합류하죠. 존 더글라스. 그렇죠. 이제 퀀티코에서 강의를 한대요. 근데 그 곁에 존 더글라스가 합류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존 더글라스나 로버트 레슬러가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날카롭고 막 그 추리에 특화된 막 그런 셜록 홈즈 같은 사람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실은 기자에 더 가깝다. 원래 하는 일은 기자가 굳이 따지면 기자로서의 삶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불모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맨 땅에서 밭을 일군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서 그 과정은 셜록 홈즈처럼 천재여서 가능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기자로서 네. 발로 뛰면서 모음 물론 그 이상의 이 사람들이 통찰력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발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수사만 한다. 체포만 한다라는 생각에서 머물렀으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런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정립되지 않았겠죠. 근데 내가 무언가 약간 연구자의 마음으로 이걸 기록을 해야만 하겠다. 이게 사실은 자기한테 큰 영광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예. 오히려 공개한다고 해서. 근데 오히려 뭔가 후학을 양성한다 그럴까요?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좀 남남 커플의 모습이 상당히 좀 신비롭고 좀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FBI 소속 주립교도소 연락관과 함께 네. 그 살인범들을 또 인터뷰를 해요. 존 더글라스랑 로버트 레슬러가 그 악명 높은 7명의 살인범을 인터뷰를 하는데 그게 아마 살인자들의 인터뷰 그 책에 실려있는 내용일 거예요. 거기 이제 에드 캠퍼 그리고 찰스 맨슨 이렇게 유명한 살인마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범죄를 쫓는 능력자들 잘 들어주셨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저희 방송들 잠깐 홍보를 하자면 LBC 방송계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오솔록 스님이 정말 열심히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많은 팬분들의 피드백 뭐 저희 얘기가 아니고 많은 팬분들의 피드백에 따르면 이제 더 이상 음성으로 못 듣겠다.
영상이 너무 화려해서 이 영상을 보지 않고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들을 수가 없다. 영상을 보지 않고 오설록설을 논하지 말라. 네네. 뭐 좋다.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뭐 꼭 유튜브로 와달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다고요. 네. 유튜브에서 LBC 방송기라고 쳐서 검색해 주십시오. 왜 그냥 소소하게 팟캐스트나 팟빵과는 약간 소소하게 다른 매력이 있다라는 그 느낌을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네. 굳이 뭐 나는 그냥 팟캐스트만으로 듣고 싶어, 팟빵만으로 듣고 싶어 하시면은 뭐 그것도 상관없지만 유튜브로 오시면 조금 다른 느낌, 같은 음성인데 조금 다른 느낌의 그 범죄를 쫓는 능력자들의 네.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슬록수님은 모르고 있지만 제가 오슬록수님 또 시키려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구체화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먼저 공표를 하겠습니다. 오슬록수 몰래. 그러면 오슬록수님 팬들 통해서 들으세요. 팬들이 어디다 다루죠? 어디가 달아주겠죠, 뭐. 저랑 그것까지 지정하는 건. 그거를 들으신 분이 있으면 카페에 즉시 글을 올려서 저에게 이 오슬록수 이거 한다면서요? 이 진실을 바로 네. 알 수 있도록 네, 네. 비플짜리 학생을 어디다 쓰겠다는 건지 네. 레슬러 다음에 갔을 때 뭐라 해줘야겠네. 레슬러 입장에서는 첫 학생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뭐 갑자기 뜬 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